자, 이제 우리가 경찰 윤리를 공부하고 있는데, 자,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 윤리 시간에 홉스, 루소, 로크 이런 사람들의 사회계약서를 윤리 시간에 아마 공부했을 겁니다. 고등학교 때 이거 들어봤을 거 아니야. 루소, 홉스, 로크 이런 사람들 들어봤죠? 고등학교 들어본 거 윤리 시간에 한 거야. 그래서 걔네들이 주장한 학설이 뭐냐면 사회계약설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이게 윤리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회계약설에서 도출되는 경찰이 활동을 할 때 지켜야 될 기준들이 있어요. 경찰 활동의 기준입니다. 그래서 자, 이 사회계약설은 홉스, 로크, 루소 이런 사람들이 주장한 학설인데, 이 사회계약서를 기반으로 해서 우리 경찰은 이 사회계약서를 기초로 해서 국가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 사회계약설이라고 하는 윤리사상에 비추어서 우리 경찰들이 이러이러한 사항을 지켜야 된다는 활동 기준을 만들었다고요. 이걸 만든 사람은 코엔하고 펠드버그라는 사람이에요. 이건 뭐 몰라도 돼요. 아까 침에도 나왔죠, 펠드버그. 잘 나와요. 그래서 펠드버그하고 코엔이라는 학자가 됐죠. 이 사회계약서를 기초로 해서 경찰은 이에 근거해서 이러이러한 행동을 해야 된다라고 만든 경찰활동 기준, 이 두 가지를 공부하는데 됐죠. 자, 일단은 이 사회계약설이 뭔지를 우리가 공부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기초해서 코엔과 펠드버그가 과연 경찰은 경찰 활동을 할 때 어느 사안, 어떤 사안들을 준수해야 되는지 그 기준들을 또 공부할 거다 이 말이지. 됐죠? 자, 집 한번 보세요. 자, 근데 사실은 이거는 우리가 강의할 내용이 아니에요. 왜? 고필 때 다 했기 때문에 고등학교 때 한 거야. 이건 강의를 안 해도 되는데 됐죠? 문제는 여러분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한 지가 오래됐고 고등학교 때는 다 잠을 잤기 때문에 윤리 시간은 특히 하나도 이걸 모른다는 거죠. 됐죠? 그래서 이것도 간단하게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시험 문제는요,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자, 사회계약설에 관한 이론은 우리 시험에 나온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 승진하고 그 다음에 간부 시험에 각각 한 번씩 나왔어요. 그래서 행여나 노파심에서 이 이론을 간단히 정리할 거고, 그 다음에 시험에 진짜 이제 잘 나오는 건 이거예요. 됐죠? 사회계약설에 기초해서 경찰이 어떤 기준에 따라서 경찰 활동을 해야 되느냐, 기준 코엔과 펠드버너 학자가 제시한 이에 기초한 경찰활동, 이건 시험에 잘 나오기 때문에 이걸 중심으로 우리가 공부를 할 겁니다. 근데 일단 경찰활동의 기준을 공부하기 전에 사회계약설의 기초해석을 만들었으니까 사회계약설이 뭔지 그 내용들을 간단히 정리할 텐데, 자, 이건 뭐다? 우리 순경채용 시험에 한 번도 안 나왔어요. 간략하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고, 만약에 고등학교 때 배운 내용이 기억나시면 다행인데 아마 기억이 안 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 사회계약설부터 함께 정리를 할게요. 사회계약설은 시험에 우리 시험에 나온 적이 없기 때문에 제가 뺐는데 오늘 나간 자료 1페이지 오른쪽에 정리를 했습니다. 됐죠? 거기 페이지 나와 있으니까 뭐 이거 넣어도 되고 집어넣어도 되고 안 집어넣어도 돼요. 그래서 이제 사회계약설을 주장한 학자가 크게 세 사람이거든요. 홉스, 로크, 루소입니다. 됐죠? 그래서 이제 자연상태, 사회계약, 각 이론의 특징 세 가지가 나와 있는데요. 자, 집한번 그냥 이 부분은요 외우려고 하지 마세요.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키워드만 딱 하나 따신 다음에 그걸 논리로 쭉 연결하시면 내용이 그냥 정리가 됩니다. 됐죠? 강의만 잘 들으면 암기를 안 해도 내용은 쭉 나오고 문제 푸는데 전혀 지장이 없어요. 나올 가능성도 거의 없고. 됐죠? 자, 집한 보죠. 그러면 사회계약설 이것부터 해볼게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봐봐. 경찰은 뭡니까? 대립법규를 하면 국가가 하는 기능이었잖아요. 경찰도 국가의 중요한 기능 중 하나였잖아. 국가가 하는 거였잖아. 됐죠? 그럼 이건 뭐냐면, 그럼 경찰 곧 국가인데 국가가 왜 만들어졌느냐를 설명하는 이론이에요. 됐죠? 그러니까 옛날에 봐봐. 국가가 지금 성립돼 있죠, 나라마다. 근데 국가가 만들어지기 전 상태 있죠. 이걸 뭐라고 합니까? 국가가 없는 상태, 나라가 없는 상태, 이거를 자연 상태라고 하는 거예요. 됐죠? 그 다음에 국가가 만들어진 이후 상태, 이거를 사회계약 상태라고 합니다. 됐죠? 자, 먼저 첫 번째 질문. 옛날에는 국가가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국가가 있죠? 첫 번째,
국가는 왜 만들었냐는 거예요. 자, 그러면 국가가 등장한 이유에 대해서 윤리 철학적으로 여러 가지 이론이 있어요. 여러 가지 이론이 있는데 오늘날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이론은 바로 사회계약 사상의 기초에서 국가를 만들었다고 봅니다. 됐죠? 그러면 국가가 곧 경찰로 생각하시면 돼요. 국가 곧 경찰. 그래서 경찰, 국가를 왜 만들었느냐에 대해서 사회계약 사상은 뭐라고 설명하는 거냐면 이렇게 설명하는 거야. 국가를 만든 이유는 자, 그 사회 구성원들 있죠? 흔히 말하는 주민들, 국민들이 됐죠? 일정한 경우에 국가가 필요하기 때문에 계약, 서로 딜을 쳐가지고 국가를 만들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 구성원들이 계약을 통해서 국가를 만들었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 사회계약설이라고요. 됐습니까? 그러면 자, 이 사회계약설에 따라서 자, 국가가 왜 만들었는지를 설명하는 대표적인 윤리적 사상가가 고등학교 때 다 배운 거예요. 됐죠? 세 사람이 거기 나오죠. 됐죠? 세 사람 나오죠. 그래서 맨 처음에 홉스라는 사람이 있고요. 두 번째가 로크라는 사람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루소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깊이 있게 공부할 필요는 없어요. 자, 그럼 이 세 사람들은 먼저 첫 번째, 국가가 만들어지기 전 상태. 그 국가가 만들어지기 전 상태에서 국가를 만들어야 될 필요성이 생겼을 거 아니야. 자, 그래서 국가가 만들어지기 전 상태가 뭐라고? 자연 상태고, 이 자연 상태에 어떤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국가를 만들 필요가 생겼느냐. 이게 자연 상태에 대한 정의입니다. 두 번째, 그래서 이 자연 상태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국가를 만들었어요. 그러면 국가를 어떻게 만들었느냐, 국가가 어떤 기능을 담당하고 국가가 뭘 해야 되느냐, 이에 관한 설명이에요. 각 학자별로. 이게 사회계약입니다. 그 다음에 각 이론에 따라서 특징인데요. 자, 필기할 거 없어, 그거 다 있어. 특징인데 특징은 하나만 좀 잘 정리하시면 돼요. 됐죠? 그래서 이제 자, 국가가 잘못했을 때 과연 국민들이 저항권을 행사할 수 있느냐, 저항권을 중심으로 해서 특징들을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됐어요? 어렵잖아요. 자, 그럼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거 하나하나씩 보기 전에 상식적으로. 자, 그러면 국가가 없는 상태예요. 자연 상태. 자, 자연 상태는 뭐 우리가 안 봤지만 뻔하죠. 뭐가 보장될까요? 개인의 자유가 엄청나게 보장되겠죠. 지 멋대로 할 수 있었겠죠. 자유가 보장되죠. 됐죠? 근데 자연 상태는 개인의 자유가 거의 제한 없이 보장이 되겠지만, 됐죠? 근데 단점이 있죠. 어떤 게 문제일까요? 사회가 무지하게 혼란했겠죠. 그럴 거 아니야. 됐죠? 여기 이제 먹는 게 있으면, 됐죠? 개인의 자유가 다 보장되니까 아무런 제한이 없으니까 서로 이제 그 물건 갖겠다고 서로 싸울 거 아닙니까? 사회가 얼마나 혼란스럽게 해서, 따라서 자유가 자연 상태는 자유는 보장되지만 뭐가 안 된다? 그렇죠. 사회적인 혼란은 더 컸겠죠. 또 반대로 국가가 이제 만들어지게 되면 개인의 자유는 좀 제한을 당하겠죠. 뭘 위해서? 사회적인 안정을 위해서. 됐죠? 그래서 치안 유지라든가 이런 것들은 안정적인데 개인의 자유는 제한될 거예요. 자, 이게 기본적인 흐름입니다. 자, 이렇게 이해하시고 그럼 이제 자연 상태, 사회 계약 특징들을 학자별로 정리를 할게요. 자, 이거 우리 시험에 잘 나오는 거 아니기 때문에 키워드 위주로 정리하시면 되는데, 자, 봐봐. 첫 번째, 홉스. 다 필요 없어요. 홉스는 그냥 성악설이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인간은 악한 존재로 보는 겁니다. 소리야. 됐죠? 자, 칩한 봐. 그 다음에 루소 있죠, 루소. 루소는 자, 선설이야. 인간은 기본적으로 선한 존재라고 봐요. 됐죠? 그 다음에 로크 있죠, 로크. 로크는 짬뽕이야.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선한 면도 있는데 또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악한 면도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이걸 뭐냐면 성무성악설 이렇게 얘기해요. 그냥 반반, 그냥 쉽게 양념 반 후라이드 반이라고 생각하세요. 됐죠? 자, 요것만 여러분들이 기억나시면 쭉 풀어나갈 수 있어요. 됐습니까? 끝난 거나 마찬가지야. 다시 한번. 홉스는 성악설, 로크는 반반, 루소는 성선설입니다. 됐어요? 자, 그러면 홉스부터 갈게요. 홉스부터.
자, 홉스는 인간은 뭐야? 악한 존재야. 자기밖에 몰라. 됐죠? 그래서 자연 상태는 어떻게 했습니까? 서로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 다 악한 존재들이니까 서로 물건 갖겠다고 대판 싸고 엄청나게 혼란스러울 거 아닙니까? 약육강식이 지배하고. 됐죠? 만인과 만인의 투쟁이에요. 자, 이게 바로 홉스의 자연 상태입니다. 됐죠? 엄청나게 극도의 혼란스럽고 양육강식이 지배하는 사회라고. 됐죠? 그러면 이런 상황 혼란스러워서 국민이 살 수가 없잖아요. 됐죠? 그래서 뭡니까? 이 혼란을 타개고자 국가를 만드는 겁니다. 국가를 만들어요. 자, 그런데 인간은 성악이라고 했죠. 그럼 뭡니까?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갖는 권리가 있어요. 이걸 뭐라고 합니까? 자연권이야. 근데 홉스는 인간은 악한 존재이기 때문에 자신이 갖는 자연권을 정당하게 행사하지 않아요. 전부 다 이 자연권을 악하게 행사한다고. 됐죠? 그러니까 됐죠? 개인들에게 자연권을 전면적으로 보장해 주면 이게 자연 상태인데 사회가 겁나 혼란스러울 거 아닙니까? 됐죠? 그래서 국가를 만들었어요. 자, 국가를 왜 만들었습니까? 이 혼란 상태를 타개하기 위해서. 그러면 이 개인들이 갖는 자연권을 절대군주, 됐죠? 국가에게 넘겨줍니다. 국가에 넘겨줘요. 근데 국가한테 자연권을 넘겨주는데 이 자연권을 전부 양도합니다. 왜? 개인들이 자연권을 하나라고 갖고 있으면 이걸 남용해서 마구잡이로 남용하니까 사회가 혼란스러울 거 아니야. 그래서 사회적 혼란을 막으려면 인간은 악하다. 모든 자연권을 다 국가한테 넘기라는 거예요. 됐죠? 그러면 국가는 뭡니까? 그렇죠. 모든 자연권을 다 갖고 있죠. 대신에 반대급부로 국민들한테 뭘 해주는 거야? 치안 유지하고 재산권, 자연권을 보장해 주는 거예요. 됐죠? 자, 갑니다. 그래서 홉스는 성악설, 자연 상태 뭐라고? 만인에 대한 투쟁. 됐죠? 그 다음에 이 사회적 혼란을 타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 개인이 군주야, 군주. 옛날에는 군주, 지금은 국가에게 자신의 자연권을 양도하는데 어떻게 양도한다고? 전부 양도. 이게 핵심이에요. 왜? 하나라도 갖고 있으면 이 자연권을 남용하니까 전부 양도입니다. 됐죠? 그럼 전부 양도하고 그다음에 이러면 군주 있죠. 군주는 어떤 존재예요? 모든 자연권을 다 물려받았으니까. 됐죠? 이 군주의 공권 행사에 뭡니까? 제한이 없어요. 모든 자연권을 다 받았기 때문에. 됐어요? 그래서 뭡니까? 이게 절대 군주입니다. 제한이 한계가 없어. 군주 멋대로 하는 거예요. 군주의 멋대로. 됐죠? 자, 그 다음에 이때 국민들, 개인들에게 저항권이 인정된다, 인정 안 된다, 인정 안 되겠죠? 모든 자연권을 다 넘겼으니까. 이랬어요. 그래서 홉스 쉬워요. 성악설, 자연권의 전부 양도, 따라서 군주는 절대적 군주, 한계가 없다. 됐죠? 그 다음에 저항권도 인정될 여지가 없다. 저항권 부정된다. 요것만 기억하면 돼. 됐죠? 자, 그러면 자료 봅니다. 홉스 갈게요. 자연 상태,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 양육강식의 투쟁 상태, 극도의 혼란한 상태입니다. 사회계약 전부 양도합니다. 자연권의 전면적 양도. 자,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 그 다음에 개인의 자연권을 다 포기하는 거죠. 그래서 자연권을 전부 양도하고 개인의 자연권 포기입니다. 전부 양도, 개인의 자연권 포기. 이 두 개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특징 절대군주입니다. 국왕의 통치에 모든 국민은 예외가 없어요. 반항할 수 없어요. 절대적으로 큰일 났네. 또 잊어버렸네. 됐죠? 절대적으로 국왕의 통치에 복종해야 됩니다. 저항권은 절대 불가하죠. 됐습니까?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로크 갑니다. 로크 볼게요. 자, 로크는 반반이야. 성선적인 면도 있고 성악적인 면도 있어요. 인간은 이렇게 파악해요. 자, 그러면 봐봐. 로크는 먼저 1번 자연 상태는 일단은 평온하고 평등한 상태로 봐요. 됐죠? 인간은 기본적으로 선하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가 없어도 기본적으로 자연 상태는 평온하고 평등한 상태라고 봅니다. 됐죠? 근데 2번 불안이 생겨요. 불안이 생겨. 자, 어떤 불안이 생기냐면, 자, 인간은 기본적으로 선하기 때문에 평온하고 평등한 상태인데, 만약에 개인이 자연권을 갖고 있잖아요. 이 자연권이 서로 충돌하는 거야. 그러니까 얘 이익과 내 이익이 만약에 충돌해서 갈등이 생기면
이거를 누가 해결해 주지? 없잖아. 됐죠? 그래서 자, 불안해지기 시작해. 자연권을 갖고 평등한 사회지만 만약에 갈등이 생기거나 그럼 여기에 대해서 중재해 줄 기관이 없지 않느냐. 갈등이 생겼을 때 내 자연권을 보장하는 것이 어렵지 않느냐. 이런 불안감이 생기게 된 거예요. 됐죠? 그래서 이렇게 자연권이 서로 충돌하는 갈등이 생겼을 때 중재해 줄 수 있는 기관이 필요한 겁니다. 됐죠? 그래서 갈등이 생겼을 때 이를 중재하는 역할로서 됐죠? 국가를 만들자고 한 거야. 됐습니까? 근데 얘 로크는 뭐라고? 반반이잖아. 성선적인 측면도 있고 성악적인 측면도 있기 때문에 뭐만 넘기자? 선적인 측면, 즉 인간들이 기본적으로 선한 측면과 관련된 자연권은 안 넘기고 인간이 악하게 행사하는, 됐죠? 그러한 자연권만 넘기자고 본 거예요. 자, 그래서 개인은 군주한테 자연권을 모두 넘긴다? 아니다. 악하게 행사할 수 있는 권리. 예컨대 내 재산권을 침해했을 때 내가 자유권 행사로 이에 대해서 정당방위해서 무력으로 퇴치하는 것. 이런 것들은 인간이 악하게 행사할 수 있는 권리라고 봤어요. 됐죠? 이마 이래서 그래서 이런 권리만 넘기자고 봐요. 따라서 자, 홉스는 뭐야? 전부 양도고 로크는 선적인 건 내비두고 악하게 행사할 수 있는 것만 넘기는 겁니다. 따라서 뭐야? 일부 양도, 일부 양도. 자연권 중에서 일부의 권리만 양도해야 된다. 일부 양도야. 됐죠? 자, 집합봐. 그렇기 때문에 이때 절대군주, 국가는 뭡니까? 무절제한 권리를 행사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때 군주는 입헌군주, 즉 제한군주야. 일정한 제한된 범위 내에서만 국가 통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요. 일부만 넘겼기 때문에. 됐죠? 그러니까 일부만 넘겼으니까 뭡니까? 저항권이 인정되겠죠. 저항권. 그래서 군주가 일부만 자연권을 넘겼는데 그 넘긴 자연권, 신탁된 범위를 넘어서 공권력을 행사하게 되면 국민들이 얼마든지 저항할 수 있다고 봤어요. 이마 이랬습니까? 이것도 뭐 어려울 게 없어요. 이게 로크예요. 자, 그러면 로크 정리합니다. 자, 1번 사회 형성 초기에는 자유롭고 평등한 정의가 지배하는 사회였습니다. 근데 인간관계가 확대되면서 개인의 자유권에 대한 유지가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됐죠? 그 다음에 성악적인 측면이 뭐냐면 내 자연법상의 권리, 가장 대표적인 예를 얘는 재산권을 들었어요. 이런 게 침해됐을 때 스스로 자유권을 발동할 수 있다고 봤는데 이거는 성악적인 측면, 그래서 남용될 우려가 있다고 봤어요. 이런 불안이 있어요. 그래서 국가를 만들었다는 거죠. 사회계약가입니다. 일부 양도입니다. 자연권의 일부만 국가에게 신탁하고, 됐죠? 자, 본래적인 핵심적인 자연권은 넘어가지 않습니다. 일부 양도만 기억하시면 돼요. 특징, 자, 저항권을 인정합니다. 자, 이때 군주, 국가는 무절제한 군주가 아니라 입헌, 제한된 범위 내에서 공권 행사는 입헌 군주를 통해서 시민권을 확보합니다. 그래서 키워드는 로크, 일부 양도, 저항권 인정, 입헌, 제한 군주제,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그렇습니까? 어렵지 않습니다. 자, 칠판 볼게요. 넘어갑니다. 자, 이제 루소 갑니다. 루소. 자, 루소는 성선설이에요. 그래서 얘는 자연 상태를 어떻게 봅니까? 평화로운 상태. 칠판 봐. 목가적인 상태로 봐요. 목가적 상태. 인간은 선하니까. 됐죠? 목가적 상태가 뭡니까? 자, 여러분들 저 시골에 오지 산골 가봐요. 저 시골에 오지 산골 가면은 뭡니까? 방범창 이런 게 없어요. 그냥 다 문 다 열어놓고, 됐죠? 잠금 장치도 없잖아. 저 섬만에 가면, 됐죠? 삶에서 다 순하기 때문에 뭐 훔치는 사람들 없어요. 다 문도 열어놓고 다니고 밖에 나갈 때도 뭐 다, 그다음에 개가 뭐 갑자기 뭐 돌아다니면 뭡니까? 얘를 잡아가지고 집주인한테 돌려주고 이런 상태, 됐죠? 이런 목가적인 상태가 왜? 성선설이니까 자연 상태로 봤습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은 뭐야?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아무런 문제가 없어. 그래서 국가가 필요 없는데 왜 국가가 필요하냐면, 자, 이런 자연적인 목가적 상태, 평온한 상태지만 사회가 발전하면서 어떤 문제가 생긴다? 자, 루소의 유명한 말 있죠. 불평등 기원론이라고 하죠. 불평등 관계가 생겨요. 인간이 악하기 때문에 생긴 게 아니라 사회 발전 과정에서 당연히 발생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됐죠? 흙수저와 금수저가 자연스럽게 나누게 되잖아요. 권력을 가진 자, 권력을 못 가진 자, 이렇게 해서 자연스럽게 사회가 발전에 따라서 불평등 관계가 성립된다는 거예요.
됐죠? 그러면 이 불평등 관계를 시정하기 위해서 국가가 필요하다고 본 겁니다. 됐죠? 왜?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다 평등한 존재인데 사회가 발전함에 따라서 불평등 관계가 시정되고 발생하고 이를 시정하기 위해서 국가를 만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 말 이랬나요? 됐죠? 그러면 이 국가는 이 불평등 관계를 시정하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자, 이 시정을 하는 게 바로 뭐냐면 이게 일반 의지. 이 일반 의지를 국가가 대변하는 거야. 일반 의지. 자, 그럼 봐봐. 이 일반 의지가 뭐냐면 바로 지금의 국가가 만든 법이에요. 국가가 만든 법입니다. 됐죠? 끝. 이거 알면 돼. 됐죠? 그 다음에 루소는요, 사실 저항권은 뭐라고 해요? 얘는 저항권의 얘기를 아예 안 했어요. 저항권에 대한 얘기를 안 했어요. 이것만 기억하면 돼. 루소는 성선, 목가적인 상태, 평온한 상태인데 사회 발전에 따라서 불평등하게 발생했고 불평등 관계를 시정하기 위해서 일반 의지입니다. 일반 의지가 뭐예요? 모든 국민들이 다 인정하는 의지. 됐죠? 그게 바로 뭐야? 인간은 다 평등한 존재이기 때문에 사회적 차별이 없어야 된다. 이게 일반 의지. 이 일반 의지를 실현하기 위해서 만든 게 국가고, 그 국가의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했어요? 이걸 시정하는 법을 국가가 만들어야 한다는 거야. 법을. 됐죠? 일반 의지가 바로 법입니다. 법.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볼게요. 루소 갑니다. 자, 처음에는 자유와 평등의 보장에 못 가는 상태인데 점차 강자와 약자의 구별이 생기고 불평등에 성립됐고, 자, 사회계약 상태. 사회계약 상태는 국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법이 중요한 거예요. 1번, 모든 사람의 의지를 통일한 일반 의지를 바탕으로 자연적 자유 대신에 사회적 자유.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일반 의지를 가지고 사회적 불평등 관계를 시정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됐죠? 자, 그래서 2번만 체크합니다. 일반 의지, 특징에서 2번. 저항권은 아무 말 안 했어요. 일반 의지의 결과물인 법을 통해서 자연권과 정의를 실현해야 된다. 이렇게 봤다고요. 됐죠? 자, 이게 사회계약설의 전체입니다. 자, 여러분들 한번 보고 그냥 버리셔도 되는 거예요. 자, 빨리 정리합시다. 정리합니다. 홉스, 성학설,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 자연상태. 됐죠? 자, 개인이 군주에게 자연권 전부 양도. 자, 군주는 그래서 제한이 없는 절대군주, 저항권 인정하지 않는다. 로크, 반반. 됐죠? 자연 상태는 평온한 평등한 상태지만, 자, 자신의 자연권에 대한 침해가 발생하면 이걸 누가 해결해 주지? 불안감이 조성됐고, 이로 인해서 국가를 만들었고, 이때 반반이니까 악하게 행사될 수 있는 대표적인 자유권 같은 거, 이런 것들만 일부 양도했고, 따라서 제한군주제, 입헌군주제. 따라서 이 신탁의 범위를 넘어서 공권력을 행사하면 저항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본 겁니다. 자, 루소, 성선, 목가적 상태, 사회 발전, 불평등 관계 시정하기 위해서 일반 의지, 법을 만들어서 국가가 시정해야 된다. 이게 바로 자연적 자유 대신에 사회적 자유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됐습니까? 간단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흐름만 잘 잡아서 보시면 어렵지 않게 정리가 되실 겁니다. 됐죠? 자, 그럼 이제 중요한 건 이제 이게 아니에요. 자, 이게 아니라 이제 시험에 나오는 건 다시 교재 갑니다. 10페이지. 자, 이런 사회계약설에서 근거해서, 그러면 이 사회계약설을 기초로 해서 국가를 만들었잖아요. 국가의 가장 기본적 기능이 경찰이잖아요. 그러면 사회계약설의 기초에서 그러면 경찰은 어떠한 활동의 기준들을 지켜야 되느냐? 자, 사회계약설에 도출되는 경찰 활동 기준입니다. 자, 그 기준이 5가지가 있어요. 5가지. 됐죠? 그 5가지를 함께 볼게요. 자, 짚어봅니다. 자, 먼저 첫 번째, 공정한 접근 보장이죠. 공정한 접근 보장. 이게 첫 번째. 네, 두 번째, 자, 공공의 신뢰 확보입니다. 신뢰 확보. 그 다음에 생명, 재산에 관한 안전보호예요. 책 보면 따라오세요. 그 다음에 네 번째가 협동과 팀워크입니다. 됐죠? 그 다음에 마지막 5번째가 냉정하고 객관적인 자세요. 그래서 사회계약설의 기초에서 우리 경찰들은 이 5가지의 원칙들을 지켜서
경찰 활동을 해야 한다는 건데, 자, 여러분들 다 보세요. 자, 그럼 이게 시험 문제에 이제 꽤나 잘 나오긴 하는데, 이게 시험 문제에 어떻게 나오느냐? 가장 잘 나오는 건 얘예요. 사례. 거의 문제가 사례로 나옵니다. 그래서 사례를 주어지고 이 사례와 관련 깊은 내용은 5가지 중에 뭐냐? 연결해라.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개념도 알아야 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사례입니다. 사례. 사례 잘 정리하시고. 됐죠? 자, 두 번째요. 자, 두 번째는 이 내용들 있죠? 내용들. 됐죠? 각각의 개념, 내용들도 가끔 물어봐요. 그러니까 이제 이 내용을 주어지고 이렇게 매칭시키면 틀린 지문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내용과 타이틀을 연결하는 문제 2가지로 주로 출제되니까 특히 사례를 중심으로 해서 내용들을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됐죠? 자, 그러면 하나하나씩 먼저 내용부터 보고 사례들도 함께 볼게요. 자, 첫 번째가 공정한 접근 보장입니다. 공정한 접근 보장이야. 됐죠? 자, 집합반. 이 사회계약설에 의해서 국가를 만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 이렇게 국가가 만들어지면 이 국가가 만든 원인이 뭐예요? 사회 구성원 전체. 사회 구성원 전체가 국가를 만드는 거에 대해서 합의했기 때문에 국가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국가, 즉 경찰 활동은 어떻게 해야 돼요? 사회 구성원 전체를 위해서 활동해야 되는 거야. 됐죠? 그러니까 특정한 사람들을 위해서만 경찰 활동해서는 안 되고, 사회계약설이니까 사회 구성원 전체의 이익을 위해서 활동해야 된다는 겁니다. 됐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뭐야? 가진 사람을 위해서만 경찰 활동해서는 안 되고, 그 다음에 사회적 강자만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약자를 위해서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뭐 빈부격차, 그 다음에 뭐 여자 남자 가리지 않고 차별 없이 경찰권을 발동해야 된다. 이게 바로 공정한 접근 보장이에요. 네, 자, 짚어봅니다. 공정한 접근 보장의 핵심 키워드 2가지. 첫 번째 뭡니까? 사회 전체. 따라서 경찰은 어떻게 활동해야 된다? 특정한 사람들을 위한 차별적인 활동에서는 안 된다. 차별 금지예요. 사회 전체를 위해서 해야 되고 차별적인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됐죠? 자, 짚어봐. 그러면 예를 볼게요. 예. 됐죠? 자, 그러면 차별은 2가지가 있어요, 여러분들. 짚어봐. 이건 뭐 얘는 뭐 안 봐도 돼요. 적극적인 차별이 있고 소극적인 차별이 있어요. 됐죠? 적극적인 차별은 특정한 사람들한테만 혜택을 주는 거예요. 적극적이죠. 특정한 사람들만 봐주는 거야. 네, 소극적인 거는 그냥 무시하고 안 하는 거죠. 아무것도 안 하는 거야. 됐죠? 그러니까 이런 게 나오면 다 공정한 접근 보장 위반입니다. 공정한 접근 보장 위반. 그러니까 자, 불평등, 차별적인 처우하는 지문이면 다 공정한 접근 보장을 위반한 사례라고요. 됐어요. 자, 그러면 교재 보겠습니다. 공정한 접근 보장의 경찰은, 즉 국가는 사회 전체 필요에 의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공정한 접근, 즉 경찰 활동은 동등하고 차별 대우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동등하게 행사해야 되고 차별 대우해서는 안 된다. 자, 따라서 편들기, 특혜를 주거나 혜택, 무시, 혜택가 뭐야? 부작위, 무시하거나 이런 거 금지됩니다. 자, 예를 볼게요. 편들기나 혜택, 특혜를 주는 거 적극적인 차별입니다. 친구나 동료 경찰에게 단속을 면제하거나 혹은 봐주기 수하는 거예요. 이런 지문 나오면 첫 번째로서 공정한 접근 보장 위반이라고요. 이해됐죠? 됐죠? 그러니까 이제 교통경찰이 교통 단속하는데 내가 아는 친구예요. 또는 동료 경찰이에요. 라는 이유로 봐주기 한다. 됐죠? 이만 안 된다. 됐죠? 공정한 접근 보장 위반입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혜택 무심, 가난한 동네 순찰 누락, 노숙자의 신고 무심, 이런 것들도 차별이죠. 차별. 됐죠? 자,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러면 기출문제 나왔던, 자, 예를 볼게요. 자, 봐봐. 갑순경이 있어요. 갑순경이 있습니다. 자, 갑순경이 관할하는 지역이 요만큼인데 얘가 순찰을 돌아요. 순찰을 도는데 이 갑순경의 친척이 여기 살아요. 됐죠? 그래서 갑순경이 순찰을 돌 때 나머지는 안 돌고 맨날 자기 친척이 여기만 도는 거야. 됐죠? 이것도 차별, 특혜예요. 공정한 접근 보장 위반이라고요. 됐습니까? 됐죠? 자, 그다음에 2번째 봐봐. 2번째로는 자,
얘가 순찰관이 여기인데 여기가 달동네요. 지질이 못 사는 사람 동네야. 됐죠? 그래서 얘는 여기 돌아봤자 별로 티도 안 나니까 여기만 쏙 빼고 나머지만 순찰을 도는 거예요. 이거 다 기출문제 지문이야. 됐죠? 이것도 뭡니까? 공정한 접근보장 위반입니다. 이건 뭐예요? 아래에 있는 무시나 해태라고요. 됐습니까? 됐죠? 자, 이렇게 하는 것이 공정한 접근보장 위반 사례. 돼서 위반 사례를 잘 보세요. 이해되셨습니까? 어렵지 않습니다.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공의 신뢰 확보예요. 자, 짚어봅니다. 자, 이 공공의 신뢰 확보는 봐봐. 사회계약설에 따르면 됐죠? 사회 구성원 개개인이 갖고 있는 자연권을 나 대신에 국가가 대신 행사라고 위임 신탁한 거 아니야. 됐죠? 그러면 이 개인들이 내가 갖고 있는 자연권을 국가가 대신 행사해달라라고 넘길 때는 그 신뢰, 어떤 믿음이 깔려 있어요? 어떤 믿음이 깔려 있어? 내가 이 자연권을 행사하는 것보다 국가가 자연권을 행사하는 것이 더 이롭다. 국가가 더 잘 행사한다 라는 신뢰가 깔려있기 때문에 대신해서 넘긴 거 아니에요. 이랬습니까? 자, 그래서 이 공공의 신뢰 확보는 자, 사회 구성원들이 자신의 자연권을 국가에게 넘겼을 때 그 당시 국민들이 가졌던 믿음, 그 믿음에 따라서 그 신뢰에 따라서 경찰권 즉 국가 활동을 해야 된다. 신뢰에 쫓아서 구성원들이 국가한테 자연권을 양도했을 때 가졌던 믿음, 그 신뢰에 따라서 경찰 활동, 국가 활동 해야 된다. 이게 바로 공공의 신뢰 확보라고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일반적으로 이제 국민들이 나라한테 국가에게 자신의 자연권을 넘길 때 어떤 점들을 신뢰하느냐. 됐죠? 어떤 걸 신뢰하느냐. 이 내용입니다. 자, 그 내용. 신뢰는 추상적인 얘기잖아요. 그러면 어떤 신뢰로 넘겼느냐. 이 신뢰 내용이 뭐냐에 대해서 네 가지가 있어요. 네 가지. 됐죠? 그래서 이제 이 네 가지 봐봐. 이 네 가지는요. 알아는 두셔야 되지만 이 네 가지 중에 어디에 해당됩니까는 또 잘 안 나와요. 그냥 이 네 가지에 해당되면은 이걸 위반한 사례다. 보시면 돼요. 됐죠? 자, 먼저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짚한 바 자력 구제 금지예요. 이게 뭐냐면 경찰은 시민의 대리인이다 이런 얘기예요. 됐죠? 뭔 소리인지는 좀 이따 볼게요. 됐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두 번째로는 법 집행을 해줄 것을 신뢰한다는 거죠. 됐죠? 그 다음에 세 번째. 국가가 자, 국민에게서 받았던 자연권을 어떻게 합니까? 공권력을 가지고 이를 실행하죠. 그래서 이 공권 행사에 대해서 국민에게 최소 침해를 해줄 것을 신뢰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자, 국민들이 국가한테 자신의 자연권을 넘길 때 이 자연권을 국가가 국가의 이익, 자기의 사적 이익, 공무원들의 사적 이익을 위해서 자연권을 대신 행사하겠다. 이렇게 믿지 않잖아요. 모든 국민의 이익을 위해서 행사하는 거지 국가나 공무원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추구하지 않을 거라는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사적 이익 추구 금지예요. 사적 이익 추구 금지입니다. 네 가지. 됐죠? 자, 그러면 하나하나씩 내용 볼게요. 먼저 자력구제 금지, 경찰은 시민의 대리인이다. 이거예요. 자, 짚한 봐. 자연 상태 봐봐. 자, 봐봐. 자연 상태에서는 자, 누가 나를 침해하면 국가가 없죠. 그렇지? 그거 없으니까 내가 얘한테 돈을 500만 원 꽂았어요. 이거 안 갚어. 자연 상태야 지금. 국가 없어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가 얘네 집에 가서 물건 뺏어오고 돈을 갚으라고 난리 치겠죠. 이랬습니까? 그럼 얘는 뭐야? 야! 너 그때 갚았잖아. 그때 갚았는데 안 갚아서 갚았잖아. 이러면서 엄청 싸울 거예요. 이 말 이해됐습니까? 그러니까 뭐야? 국가가 없으면 자신의 자연권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스스로 무력을 행사하잖아요. 자기 스스로 무력을 행사한다고. 자기 스스로 무력을 행사하게 되면 자유권 발동으로 자기 스스로 무력을 행사해. 그럼 어떻게 됩니까?
사회가 무지하게 혼란스럽다고요. 이 말 이랬습니까? 그래서 국가를 만든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개인들이 자기 권리를 지키려고, 자연권을 지키려고 자기 스스로 무력을 사용하게 되면 이 무력 사용권 때문에, 자기 스스로 무력 사용권 때문에 혼란스러우니까 특히 개인의 자연권을 지키기 위한 무력 사용권, 이건 반드시 띄어가지고 국가가 중립적 입장에서 국가만 이 무력 행사권을 행사해야 된다라고 봤던 것이 사회적 계약의 가장 중요한 모티브였어요. 이해됐습니까? 됐죠? 그러니까 특히 뭘 넘기자는 거야? 내 자연권을 침해했을 때 자유권 발동으로 무력 사용권. 이 무력 사용권은 반드시 개인 행사해서는 안 되고, 왜? 개인 행사하면 사회적으로 엄청 혼란하니까 무력 사용권은 반드시 다 뺏어가지고 국가한테만 줘야 된다고 봤다고. 지금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뭡니까? 돈 안 갚는다고 내가 얘네 집에 가서 물건 뺏어오면 나는 뭡니까? 바로 처벌당해요. 됐죠? 어떻게 해야 돼? 국가를 통해서 내 권리를 행사해야죠. 민사소송 제기해서 재판에 확정 판결 받은 다음에 법원한테 강제집행 청구 법원이 해야 되는 거야. 왜? 국민에게 무력 행사하는 것은 국민들이 할 수 없고 오로지 국가만 할 수 있기 때문에. 왜? 그렇게 하자고 사회개혁을 한 거예요. 이 말 이해됐습니까? 됐죠? 그러면 자, 국가의 무력 행사권의 가장 대표가 뭡니까? 바로 경찰권 발동이야. 그러니까 뭐다? 이 말은 뭐예요? 사회계약서에 따라서 개인이 내 권리를 침해해도 다른 개인한테 개인이 경찰권 발동해서는 안 된다고요. 됐죠? 반드시 국가라고 하는 경찰 기관을 통해서만 자, 무력을 사용해야 하는 겁니다. 경찰권 발동은 개인 행사는 안 되고 반드시 자기 스스로 해서는 안 되고 국가 경찰 기관을 통해서 경찰권 발동 자 해야 된다. 이게 자력구제 금지. 내 권리를 침해해도 내가 경찰권 발동하면 안 돼. 국가 경찰이죠. 경찰이 시민을 대신해서 경찰권을 발동해야 하는 겁니다. 이 말 이해됐어요? 자, 이게 첫 번째라고요. 자, 그러면 먼저 공정한 공공의 신뢰 확보 의무입니다. 시민들은 자신의 신뢰를 쫓아, 이게 핵심이죠. 신뢰를 쫓아, 믿음을 쫓아, 국가를 만들었을 때 가졌던 신탁의 믿음에 쫓아 경찰 활동할 것이라는 걸 신뢰한다는 겁니다. 따라서 경찰은 적법 절차를 준수하고 합리적인 방식으로 경찰권을 발동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그 구체적인 첫 번째입니다. 경찰은 국민의 대리인이다. 이게 뭐라고? 경찰을 통해서만 경찰권 행사해야지 시민 스스로가 경찰권 행사해서는 안 된다. 자력구제 금지라고요. 됐죠? 자, 경찰은 시민의 대리인으로서 그 권한을 행사한다. 시민 스스로가 경찰 활동해서는 안 되고 경찰 기관을 통해서 공공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한 경찰권 행사하는 겁니다. 예를 보시면 쉬워요. 됐죠? 자, 피해자가 용의자를 직접 체포하지 않고 경찰에 신고해서 체포하겠다. 이게 뭡니까? 자, 경찰은 국민의 대리인이다. 자력구제 금지, 즉 공공의 신뢰 확보를 준수한 사람입니다. 위반한 사람이야. 준수한 사람. 됐죠? 자, 짚한 봐. 자, 보통 교재에 잘 나오는 예예요. 그렇죠? 자, 짚한 봐. 갑이란 사람이 거금 500만 원 주고 평면 TV 엄청 좋은 걸 샀어요. 근데 다음날 이걸 도둑 맞았어. 아이씨, 욕하고 있는데 지나가다가 이제 옆집에 이제 을이 있는데 을이 막 웃고 있어. 창문을 통해 봤어. 봤더니 얘가 내가 어제 산 잃어버린 똑같은 TV를 보면서 막 웃고 있는 거야. 그래서 갑이 이 새끼가 내 거 훔쳤네 라고 생각해서 이 집에 들어가서 얘를 강제로 제압하고 이걸 뺏어왔어요. 뭡니까? 이 공공의 신뢰 확보에 위반한 사람입니다. 됐죠? 이렇게 경찰권 행사하지 않, 얘가 경찰권 행사하면 안 된다고, 개인이 경찰권 행사하면 안 된다고. 됐죠? 경찰견에게 신고해서 경찰관이 출동해서 얘를 체포하겠다. 이게 공공의 신뢰 확보에 적합한 사례라고요. 이 말 이해됐습니까? 됐죠? 이런 말이 나오면 자, 경찰은 국민의 대리인, 자력구제 금지입니다. 공공의 신뢰 확보에 관한 사례고요. 자, 넘어갑니다. 두 번째, 경찰은 반드시 어떠한 경우를 할지라도 법 집행을 해줄 것이라는 것을 신뢰한다는 거죠. 됐죠? 자, 그러면 개념 봅니다. 경찰은 반드시 법 집행할 것이라는 시민의 신뢰를 쫓아 경찰 활동을 해야 한다는 거죠. 예를 봅니다. 자, 짚한 봐. 자, 지금 내가 소매치기를 당했어요. 자, 그 현장이야. 그래서 을이라는 사람이 내 지갑을 빼서 도망가요.
때마침 옆에 경찰관 병이 있어. 얘가 잡으면 안 되죠? 바로 옆에 경찰이 있어가지고 신고했어. 야, 제 현행범 빨리 잡아줘 했어. 알았습니다. 잡아드릴게요. 쫓아갔어. 됐죠? 얘가 현행범이고 얘가 경찰관이야. 쫓아갔다고요. 됐죠? 막다른 골목입니다. 그래서 이제 을이 아씨 하고 딱 뒤돌았어. 이 경찰관이 깜놀. 을이 뭐야? 마동석. 자, 등치가 산만해. 병, 한민관. 키도 조그맣고 300kg도 안 나가. 깡말랐어. 멸치, 왕멸치. 됐죠? 스치기만 해도 죽을 것 같아. 됐죠? 이랬을 때 이 경찰관이 쫓아가다가 마동석을 딱 보고 죄송합니다. 이거 집에 갔어요. 이건 뭡니까? 법 집행해 줄 것이라는 신뢰에 위반된 사례예요. 됐죠? 한민관, 깡마른 멸치임에도 불구하고 얘를 잡으려고 노력했다. 이건 준수한 사례고요. 됐습니까? 이 얘기야, 이 얘기. 자, 가로 볼게요. 법 집행. 경찰이 현행범을 목격하고도 무서워서 현행범의 체포를 하지 않고 도망가게 내버려 두었다면 이 기준에 위반된 사안입니다. 됐어요? 어렵지 않습니다. 자,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최소침해. 자, 이것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자, 우리 국민들이 갖고 있는 자용권, 자유권, 자력구제권, 이 무력사용권을 국가한테 넘겼잖아요. 이 국가는 이 공권력 행사, 명령 강제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뭡니까? 가급적이면 국민들한테 덜 피해가 가도록 공권력을 행사해 줄 것을 신뢰했다는 거예요. 됐죠? 이런 얘기야. 10번 봐. 자, 아까쯤에 그 경우, 자, 을이 현행범이에요. 도망간다고. 경찰관 병이 얘를 쫓아갑니다. 쫓아가요. 막다른 골목에 있었어요. 자, 현행범이 안 잡히려고 거세게 저항합니다. 됐죠? 항거하여 저항해. 자, 그런데 나는 뭐야? 깡마른 멸치 한민관이야. 됐죠? 어떻게 했어요? 무서워서 포기하지 않고 현행범을 잡으려고 했어요. 됐죠? 법 집행해 줄 것을 신뢰한 것에 적합하죠. 근데 지금 얘는 뭐야? 깡마른 멸치라고요. 30kg도 안 돼요. 못 잡아. 그럼 어떻게 잡아야겠어요? 장치나 기구를 쓰겠죠. 됐죠? 자, 그러면 봐봐. 첫 번째, 현행범을 잡는데 맨손으로 잡는다. 안 되죠. 됐지? 마동석하고 한민관이 이게 되겠냐? 이건 맨손으로 잡으면 목적 달성이 안 돼요. 됐죠? 그 다음에 경찰봉 있죠? 경찰봉. 경찰봉이 장구야, 장구. 경찰봉으로 잡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분사기나 최루탄 쏘는 방법이 있고요. 총기 쓰는 방법이 있죠. 됐죠? 자, 봐봐. 그래서 얘가 맨손으로 안 되니까 경찰 장구를 썼다고. 됐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했더니 얘가 뭐야? 툭! 경찰보고 날아갔어요. 이걸로도 목적 달성이 안 돼. 됐죠? 자, 그럼 얘가 이제 뭡니까? 분사기 최루탄 쏘거나 총기 사용하는 건데, 됐죠? 이 분사기 최루탄 쏘면은 질식해서 잡을 수 있어요. 총 쏴도 잡을 수 있어요. 됐죠? 그러면 둘 다 목적 달성이 되잖아. 그럼 뭘 선택하라는 거야? 총기 사용은 죽을 수 있죠. 이건 죽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덜 침해되는 걸 사용하라는 거야. 그리고 정리하면 경찰이 경찰권 행사할 때 목적 달성이 다 가능하다면 국민한테 가장 덜 침해되는 수단을 선택해라. 이게 바로 최소침해. 됐습니까? 됐죠? 자, 그러면 최소침해 원칙 볼게요. 경찰은 시민에게 최소한의 가장 적은이에요. 가장 적은 강제력을 발동하여 법 집행을 해줄 것을 신뢰한다는 거죠. 예, 경찰이 장구, 그러니까 경찰봉을 써도 충분히 현행범을 제압할 수 있음에도 굳이 권총을 쏴서 사망이 했다면 이 기준에 위반해서 활동한 것입니다. 이해되셨나요? 어렵잖아요. 그 다음에 마지막, 자, 네 번째, 사적 이익 추구입니다. 자, 경찰은 자, 어떤 믿음이 있어요? 국민에게 받은 이 자연권의 대신 행사를 모든 국민들의 이익을 위해서 행사하도록 믿는 거지, 경찰관 개인의 사적 이익을 추구하지는 않을 거다라는 것을 믿고 넘겼다고요. 그러니까 넘겨줬지. 됐죠? 그러니까 경찰관 개인의 사적 이익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 사적 이익 추구입니다. 경찰은 자신의 사적 이익을 위해서 경찰권을 발동해서는 안 된다. 예, 경찰이 유흥주점 단속 과정에서 뇌물을 받는 경우에는 이 기준을 위반한 사안입니다. 되셨나요? 어렵잖아요. 자, 이렇게 해서
자, 사회계약서에 따른 경찰활동 기준 제일 중요한 두 가지, 공정한 접근 보장, 공공의 신뢰 확보까지를 정리를 했습니다. 10분 쉬었다가 나머지 내용들을 보도록 할게요. 10분 쉽니다.